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추억이 많고 인연이 길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화해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자던 동지가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린 적이 있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란 평생 함께 할 듯 보이다가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낯선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다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세워라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는 것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신뢰는 아무리 애써도 원래대로 붙지 않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항아리를 고치려 애쓰는 동안 정작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바닥나고 맙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시련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기회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준 상처를 붙들고 화해에 집착하면 내 인생은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걸음이 됩니다. 인생은 긴 항해와 같습니다. 함께 탄 줄 알았던 동료가 갑판에 구멍을 내고 물을 퍼올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배를 살리려면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꿈, 내 가족, 내 책임까지 모두 바다에 잠기고 말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용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것이지 상대와의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속 짐을 덜어내는 일이지 다시 독을 들이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내 삶의 무게는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 무게 위에 또다시 배신과 상처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선택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과 억지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단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자유롭게, 더 큰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랜 인연은 끊지 말아야 한다. 친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지탱하는 뿌리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짓누르는 족쇄입니까?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드러난 건 언제나 각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밤새 곁에서 함께 땀을 흘렸지만 또 어떤 이는 뒤에서 내 몫을 빼앗으려 칼을 갈고 있었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화해하려는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난 세월이 아깝잖아.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아깝게 만들지 않으려면 더 이상 그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신뢰를 배반한 사람에게 미래까지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마치 건설 현장과 같습니다. 튼튼한 자재로 지은 벽은 오래가지만 균열이 난 자재를 억지로 끼워 놓으면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한번 깊이 갈라진 신뢰는 아무리 덧칠해도 그 틈이 다시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길이 생기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핑계만 남는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화해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오래된 핑계를 붙잡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뒤돌아 화해를 구걸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바로 걸어 나아가며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길입니다. 세상은 넓고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하려 애쓰며 내 삶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만약 답이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 멈춤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 될 테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은 신입니다. 돈은 일. 저는 평생 이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을 볼리, 익,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하지만 참음이 덕이 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존중할 때뿐입니다. 존중 없는 참음은 결국 자기 파괴입니다. 상처는 덮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마가며 더 깊어집니다. 인생은 긴 레이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결국 내 발걸음만 느려질 뿐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배신의 무게를 지고는 새로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맞습 내 삶을 성장시키는 관계만이 진입니다. 내 자존심,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부는 인간관계도 똑같으니,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화해, 한번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긴 사람은 다시 웃으며 다가와도 그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손을 내밀어도 위기의 순간 다시 같은 칼을 겨눌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시작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의욕적이었고 큰 소리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책임을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핑계와 변명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은 내배를 다시 침몰시키는 어리석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히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세월은 약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더 뚜렷이 보이고 그 사람의 본질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그 거울을 깨부수고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작은 자랑과 교만 속에서도 결국 본심을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를 준 사람 역시 언젠가는 같은 본성을 다시 드러냅니다. 관계는 투자와도 같습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남기지만 나쁜 관계는 끝내 원금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미 빚을 남긴 관계라면 거기에 다시 돈을 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히려 손절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지요.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또다시 상처 줄 사람에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쓸 것인가?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지난 세월이 있는데 이번만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세월이 나를 키웠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켰는가? 제가 배운 건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있을 때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드는가로 갈립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화해하는 것은 이미 부러진 기둥으로 집을 다시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워진 듯 보여도 작은 충격에도 언제든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평생 도전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패와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등 뒤를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단 한 걸음도 멀리 갈 수 없다. 배신을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도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은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곁에 둘 사람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은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반대로 믿지 못할 사람은 큰 약속조차 가볍게 흩날려 버렸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낭비는 돈의 낭비가 아니라 마음의 낭비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다시 손을 잡는 순간 그 웃음 뒤에서 내 자존심은 또다시 짓밟히고 내 시간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화해가 늘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별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꿈을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달라지겠지. 그러나 저는 수십 년의 경험 끝에 알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한 듯 굴다가 돈이 오가고 이익이 생기는 순간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다시 함께 할 것인가?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독이 든 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목을 축여주는 듯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내 안을 좀먹고 망가뜨립니다. 그 독은 두 번째에는 더 빠르게 퍼지고 세 번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라. 스스로 길을 내라. 그 길 위에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억지로 다시 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감히 끊어낼 때 내 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인생은 건축과도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탑을 세워도 무너집니다. 그 기초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뢰 없는 화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세월도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내 존엄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잃는 순간 아무리 많은 인연을 쌓아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 삶을 위해 미련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곁에 선 사람이 나를 북돋우면 나는 더 멀리 갑니다. 그러나 옆에 선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면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저는 평생 이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도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현대건설을 일으킬 때도 곁에 남은 이는 언제나 고난을 함께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달콤한 말로 다가왔다가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린 이들은 두 번 다시 내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화해는 결국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넓히려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벽돌로는 절대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그 벽돌을 다시 끼워 넣는 것은 무너짐을 스스로 불러오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연은 끊지 말아야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연이란 서로를 키워줄 때만 가치가 있다. 서로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족쇄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배를 무겁게 가라앉히는 짐은 반드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도를 넘어 새로운 대륙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해는 아름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모든 경우에 옳은 해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해보다 단호한 단절이 더 큰 용기이며 더 큰 사랑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내 곁에 끝까지 남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처 준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를 해치는 동반자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인생은 장터와도 같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공정한 거래가 되지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한쪽이 늘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빼앗기만 합니다. 이런 거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한쪽은 지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짐이 바로 내 인생이라면 더는 늦기 전에 그 장터에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멀고 그 길 위에서 필요한 것은 무겁지 않은 짐이다. 상처를 안겨준 관계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순간 내 발걸음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내 내면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과 더 나은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는 용기,
끊어내는 결단. 그 선택은 냉혹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복구하려 합니다. 깨진 그릇을 붙이고 찢어진 천을 기워 쓰듯 관계도 다시 이어보려 하지요. 그러나 깨진 그릇은 물을 담지 못하고 찢어진 천은 쉽게 다시 찢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사이에서는 화해가 오히려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협상과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언제나 또 어긴다. 한 번의 배신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배신은 그 사람의 습관이자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바꾸겠다고 애쓰는 순간 내가 먼저 지치고 무너집니다.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붙잡을 것인가, 끊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붙잡는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끊어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끊을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 결단이 나를 지켜주었고 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돈도, 명예도, 가족도 결국은 나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그러나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관계는 그 어떤 토대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 독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더 큰 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길이 생긴다. 길을 만드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해로운 동행자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그 힘은 언제나 반으로 꺾여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상처에 머물지 않겠다. 내 길은 나의 힘으로 더 강하게 나아가겠다. 누군가를 끊어낸다는 건 마치 오래된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까워 보이지만 그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시들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정 때문에 여러 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를 이용했고 결국 내 시간과 내 에너지만 갉아먹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끊지 못하는 미련이야말로 내 인생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용서가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지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혼동하면 결국 스스로를 배신하게 됩니다. 인생은 장사와도 같습니다. 손해를 본 장부를 억지로 메우려 하면 더 큰 빚만 쌓입니다. 때로는 과감히 빚을 정리하고 새 장을 여는 것이 진짜 이익입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끝낼 줄 알아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준비란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내 곁을 정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내려놓아야 나를 북돋워줄 사람과 진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화해는 언제나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결별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길은 더 가벼워지고 더 멀리 뻗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함께한 사람이잖아.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의리 아니겠나. 그러나 의리란 무조건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를 지키려다 내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리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상대는 늘 이익을 취한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끌고 갈수록 더 깊은 늪이 됩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마치 이미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길이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밑은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져 떨어질지 모르는 다리 위를 굳이 걸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말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의 선택이 모여 길이 된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가겠다는 선택은 내 발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그 인연을 과감히 끊는 순간
길은 다시 반듯하게 열립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지켜주는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 갇혀 있는가? 그 대답이 분명하다면 결단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마음을 흔들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크게 세우는가?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가?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를 아프게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을 크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가능성을 갉아먹고 내 시간을 빼앗습니다. 부자는 결국 단순해진다. 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지닌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단순해야 합니다. 존중과 신뢰가 없는 관계는 과감히 버려야 남은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반드시 더 건강한 인연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삶의 섭리입니다. 병든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돋듯 낮고 해로운 관계를 버려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너무 차갑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남은 생을 단단하게 지켜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곁에 선 사람이 내 어깨를 가볍게 해주면 나는 더 멀리 갑니다. 그러나 곁에 선 사람이 내 등에 돌을 얻는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산을 넘는다. 하지만 그 의지도 잘못된 사람 곁에서는 쉽게 꺾입니다. 내 안의 불씨가 꺼지는 것은 큰 실패 때문이 아니라 가까운 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 배신의 행동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내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과 화해하는 순간 다시 불을 살릴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집안에 불씨를 품은 장작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죠. 관계란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울타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적을 들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깨닫는 가장 큰 지혜는 이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을 고르는 것이 곧 내 삶을 고르는 것이다.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차가운 결별이 아니라 더 따뜻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내 삶을 나누고 있는가? 그 대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그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처를 발판 삼아 올라섰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와의 화해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믿되 끝까지 검증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약속을 하지만 행동은 그 본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그 검증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그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한 투자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정성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자원을 상처만 남기는 사람에게 쓰는 순간 나를 북돋아 줄 사람에게 쓸 몫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나의 성장도 나의 행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내 곁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만 두겠다. 그 다짐은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자기 사랑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결단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꿈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결단 위에서만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더 큰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용서는 덕이다. 화해는 아름답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걸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화해가 덕은 아니며 모든 용서가 지혜는 아니다. 저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붙잡으려 한 관계는 끝내 또다시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상처를 준 사람과의 화해는 결국 내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자신을 키우는 데 쓰는 편이 훨씬 값집니다. 삶은 짧고 기회는 유한합니다. 그 귀한 기회를 또다시 독이 되는 관계에 허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 아닙니까? 저는 늘 말했습니다. 고난은 나를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어야지 과거로 돌아갈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과 화해를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선택은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내 남은 생의 무게와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단호히 결론 내리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바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